제가 무려 안경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김독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뭔가 제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큰 변화라면 큰 변화죠. 제가 무려 안경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야, 뭐 그동안 패션 안경이었냐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제가 눈이 워낙 나빠가지고 그런 안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검은색의 필테 안경남에서 이젠 새롭게 좀 태어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작품 리뷰 모범택시 시즌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정보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자, 이 작품은 16부작이고 아무래도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이 남성향 강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히어로물이다 보니까 이 시즌 2가 시즌 1이랑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 오늘 리뷰 보시고 모험택시 1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줄 때문에 참여를 못한 배우는 있어도 배역이 바뀌거나 달라지거나 이런 설정이나 배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이 내가 특이하다, 이 작품 괜찮네, 대박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놀랐다? 그렇게 느껴진 게 뭐냐면 이 작품은 공중파, 이 지상파에서 방영을 했는데 몇몇 화가 아니고 풍으로 19세 관람 불가 작품. 네. 특정 장면이나 특정 화가 19금이 걸린 드라마들은 종종 있었어도 이렇게 통째로 19금이 걸린 드라마는 없었거든요. 특히나 지상파에서는 뭐 OCN이나 TVN이나 이런 데서 가끔 나왔어도 지상파에서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모범택시가 최초로 그런 사례를 깨고 19금 드라마로 나왔어요. 공중파 최초로 나왔다는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공중파예요. 공중파, 지상파, KBS, MBC, SBS 진짜 되게 큰 모험이자 파격적인 시도를 한 거거든요. 이 작품이 공익성이 상당히 강한데 그걸 위해서 10대라는 큰 파일을 버리는 걸 감수한 겁니다. 물론 그래도 볼 사람은 어떻게든 다 찾아보겠지만 그래도 공식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만약에 근데 영화로 나왔으면 15세 관람가 정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드라마기도 하고 지상파잖아요. 공익성이 강한 그리고 되게 보수적인, 그래서 19금을 걸고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다루는 에피소드들 소재가 약간 워낙 자극적이고 범죄를 약간 조장할 수 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9금을 걸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정적인 소재는 없다 보니까 빨간 딱지는 아니고 그냥 노란 딱지 정도 붙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주로 장르물을 다뤄왔던 이 OCN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었던 19세 이하 관람 불가 이 드라마, 이 SBS에서도 이런 작품이 나왔는데 우리 산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수적 입장이 강한 지상파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지상파나 뭐 케이블파나 뭐 똑같이 방송하는 건 똑같고 처음으로 나왔잖아, 지상파 최초. 이 보수적인 근데 나는 그런 거에 별로 막 신경 쓰지 않아서. 소재 선정의 이유가 크겠죠. 시험이죠. 아무래도 범죄를 다루니까. 범죄가 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괜히 막 따라하고 싶어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 폭력 이런 거 보면서 아씨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험택시는 처음에 나올 때 저는 크게 몰랐는데 이런 논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표예진 님이 했던 안고은 캐릭터 있잖아요. 원래는 아이돌 출신의 다른 연기자가 연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사건이 터져서 급하게 하차를 했대. 그게 바로 학폭 논란. 원래는 이 에이프릴 출신의 이나은이
한창 막 촬영을 하고 심지어 그 학폭 논란이 있었던 시기가 방영 불과 한 달 전쯤이야. 또 이 안고은 역이 1화부터 되게 중요 역할로 아 나와. 맞아요. 초반부터 나오는 역할이라 뭐 땜빵이나 이런 것도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다행히 대타로 들어온 표혜진님이 그 구멍을 잘 메워줬죠. 잘 표혜진님이 맡아서 찰떡같이 소화해 주셨던 이 안고은 역. 원래는 이 에이프릴의 전 멤버 이나은님의 배역이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쇼킹하더라고. 이 모범택시가 당시 SBS에서 밀고 있던 드라마여서 방송 전부터 주목도가 상당했었거든. 여기에 출연을 한다? 신인이나 다소 인지도가 없는 배우 입장에서는 이 작품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기회거든. 그런데 이제 악재가 터진 거야. 이 만남의 광장에 출연을 하면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이 이나은이 덜컥 학폭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이나은이 약간 이진이었나요? 그것도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아이돌답지 않은 친근하고 털털한 태도로 이 시민들을 대하는 모습이 절로 호감이 가게 만들면서 그저 그런 무명의 아이돌이었던 이나은을 유명 아이돌로 한순간에 이제 끌어올리던 중이었는데 그야말로 황골탈퇴, 신분 상승, 수직 상승 그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될 만큼 굉장한 상한가를 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주 귤 먹으러 혼자 없어요. 와. 형 따뜻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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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강. 근데 학폭 논란이 터지면서 안 알려지니만 못하게 되어버렸죠.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었던 만큼 단지 논란이 터진 것만으로도 이나은에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진위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에이프릴 요 아이돌 팀에서 탈퇴당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을 국민들에게 소개해줬던 프로그램이죠. 만남의 광장에서도 하차하게 되었으며 출연했던 모든 광고들도 계약 파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오늘의 작품 모범택시에서도 아웃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위 여부 이전에 논란 자체가 문제야. 그래서 이거를 이 악재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피해자가 대표적으로 타블로님 계시고 그리고 티아라 있죠. 나중에 다 이제 해결이 됐고 오해가 풀렸어도 이미지 회복이 힘들어요. 되지가 않아. 심지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미지 회복이 됐더라도 그 전성기 때를 다시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거를 보상을 할 거면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인데 대중들한테 보상을 어떻게 요구해? 그리고 자기한테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로 고소한 그 사람한테 보상을 요구하면 또 얼마나 할 거야. 그 사람 인생을 통째로 빼앗을 거야. 어쩔 거야. 뭐 이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덜어 있는데 물론 진짜 학폭인 경우는 당연히 신고를 통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이나은님이 참 안타까운 케이스인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케이스 알고 보니까 학폭이 아니었더라. 이 이나은을 학폭으로 고소한 당사자가 되게 말을 바꿔서 고소를 취하했고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나은에게 몰아닥쳤던 거센 비난, 이 여론의 폭풍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지난 다음이었다는 게 문제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배우 소속사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뭐합니까? 떠오르는 차세대 스타에서 한순간에 학폭 프레임이 씌워진 무명의 아이돌 출신이 되어버렸는데 사실 저도 이나은이 무고하다는 걸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이 전까지는 그저 이나은 하면 학폭으로 몰락한 아이돌, 방송에서 선한 척, 털털하고 가식 없는 척한 뭐 이중인격자 이 정도 이미지였지. 근데 좀 다시 생각해도 좀 미안한 감이 있네요. 그러니까 애진이 아니었네. 그냥 평범한 오히려 학생이었어. 착했대. 그 방송에 나온 성격 그대로였는데 이게 한순간에 굉장히 안타깝네요. 나락으로 가버렸어. 죄도 굉장히 없이. 안타깝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미지가 보편적으로 대중들에게 남아있는 그런 이나은의 이미지일 거다라는 거예요. 이미 망가져버린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한참 지나버린 일에 대중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오던가 뭐 과질 일도 없고 대중들이 그러니까 저처럼 일부러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당연히 모를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나마 오히려 이나은님이 무고한 피해자였다는 걸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과 방영 한 달 전에 양고은이라는 주요 배역의 배우가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표예진님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오히려 바뀌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네. 진짜 배역을 찰떡같이 소화를 했죠. 역시 짬밥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 연기 내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제대로 증명을 해주셨죠. 표예진님이. 괜히 업계에서 경력자를 우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나은이 했으면 좀 더 캐릭터에 어울리고 속 튀고 상큼한 매력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표예진이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력직이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더 잘 됐을 수도 있다. 진짜로 만약 신인인 이나은이 이 연기를 했다면 이 정도까지 소화가 가능했을까? 그건 이런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물론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안고은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캐릭터다 보니까 이나은님이 더 잘 어울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뭐 되어버렸으니까. 자, 그리고 특히나 이 유데이터 에피소드에서 감정 연기 좋았어요.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연기 같은 거나 이런 측면?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경력직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이나은님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지만 모범택 시에 큰 구멍이 뚫린 걸 급하게 베타로 들어온 표예진님이 훌륭하게 메꿔주셨다 정도로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저 요것 좀 놀랐는데 실제 사건이 각색이 되어 있대요. 유데이터 잠깐만. 네. 그거 나도 들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5, 6화에 나왔던 유데이터 이 갑질 폭행 사건. 이 모험 택시에 나온 에피소드들은 대부분 작가의 상상력과 실제 보도되었던 사건들을 재조합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5, 6회에 나왔던 유데이터 갑질 폭행 사건 실제 사건을 그대로 오마주했다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다뤘다고 합니다. 이 유데이터 갑질 폭행 사건 에피소드는 사실상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재구성한 실화 기반의 에피소드라고 봐야 되는데 당시 국내 웹하드 업계 1, 2위 업체였던 위디스크와 파일놀이 이 업체들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회장의 실제 사건을 다룬 이야기라고 해요. 이 사건은 실제로 양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보도되면서 알려졌는데요. 영상 안에는 양 회장에게 뺨을 수차례 가격당하고 무릎 꿇려져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직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사 결과 회사 워크숍에서 닭을 풀어놓고 직원들에게 석궁으로 쏘게 하거나 일본도로 내려치게 한 일,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생마늘을 한 움큼 직원의 입에 집어넣는 일, 직원들을 쭉 세워놓고 핫소스를 강제로 먹인 일, 그리고 난 이것까지 진짜인 줄 몰랐는데 임원들 머리카락을 본인이 원하는 색으로 염색시킨 일, 이런 일들 등등 드라마에서 있었던 거의 모든 악질적인 사건이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난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줄은 몰랐어. 이런 면까지 드라마에서 다 다뤄줘서 보는 사람의 공감과 분노가 한층 더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드라마 안에 보면은
진짜 지금 제가 말한 사건들 비슷하게 다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상 현실에서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그리고 심지어 이게 또 센스가 있는 게 드라마 이 극 중의 이름이 박양진이야. 양 회장이잖아요. 그죠. 실제 이름이. 야, 근데 거기 또 양을 딱 중간에 넣어가지고 기억에 박히게. 그렇게 한 센스도 되게 좋아요. 이 나중에 이 캐릭터 소개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박양진 진짜 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고 정말 큰일 하신 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공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들은 실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다루면 다룰수록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파급력이 그죠. 크거든요. 내가 봤을 때 메시지 하나 진짜 대려주는 것 같은데. 트리플스급이 거의 메시지 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저 또한 해당 에피소드를 보면서 또 그때보다 실제 있었던 사건과 에피소드들임을 알게 되면서 더 이 화가 치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갑질은 진짜 너무 사람 인격 자체를 거의 너무 이 대중들이 영화를 보고 공감하고 또 분노하고 이 공감과 분노가 마중물이 되어서 실제 사건임을 알고는 더욱 크게 공감하고 분노하고 또 그걸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향해 주장을 펼치고 결국 그래서 나온 법이 도가니법이잖아요. 그 시작이 도가니라는 작은 영화였고요. 이 유데이터 에피소드 또한 비슷한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기사가 나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 불편하다고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PPA인데요. PPA 많이 나왔어요. 근데 특히 최종화에서 PPA 많이 나와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나오긴 했어. 좀 많았어. 그러니까 이 작품에 진짜로 첫 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고르게 PPL이 맞아. 유독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어느 정도의 PPL은 시청자들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만 이 작품은 그 정도가 좀 심했어요. 심해도 진짜 너무 심해서 명백하게 작품을 방해할 정도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봤자 나만 늙지. 어디 줄줄이 나와봐라. 내가 싹 다 잡아줄 테니까. 그래도 피부 헐 좋아 보이세요. 넓고 쾌적한 저만의 공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네요. 이 PPL이 너무 적나라하고 체감상 매화마다 2개 이상씩은 나온 것 같이 양도 많아가지고 몰입에 상당한 방해가 되었어요. 이 작품을 보는 내내 PPL 때문에 몰입하고 있던 상태가 깨질 정도면 분명히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보는 내내. 아니나 다를까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더라고요. 유튜브, 블로그, 카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았습니다. 제작비 충당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PPL 어느 정도 나오는 건 용인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90년대, 2000년대 요럴 때만 해도 PPL 단 한 개만 나와도 막 난리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예술 작품에 드라마에 PPL이 나올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논란거리 되고 막 기사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 제작사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먹고는 살아야지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용인해주고 그냥 조금 거슬리더라도 넘어가거나 이제는 거슬리지 않는 단계가 되거나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건 너무 심해. 부디 시즌2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꼭 개선되었길 바라봅니다. 다른 데서 투자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에 그걸 하든 다른 뭐 OTT 플랫폼에 진출을 하든 직접 광고는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당연히 바람이. 괜찮다 치는데 이거 PPL만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만 좀 어. 걸러줬으면 좋겠어. 어.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내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험택시 1 어떤 내용인지 어떤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지 이제부터 심층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